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음을 느끼시나요?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에 변화가 생기며 주름, 탄력 저하, 피부 건조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37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피부 상태를 치료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천연꿀을 이용한 피부 관리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피부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꿀이 피부에 이렇게 좋은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꿀은 단순히 피부에 보습을 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꿀 속에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있어 피부를 탄력 있게 하고 주름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꿀의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꿀이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꿀이 피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꿀이 피부에 좋은 이유를 알고 계셨나요? 꿀은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자연 치유 능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는 점점 콜라겐을 잃게 되는데 꿀은 이 콜라겐 생성 과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피부가 탄력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렇다면 꿀만 바르면 된다고?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꿀을 바르는 방법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꿀을 얼굴에 바르는 것만으로는 피부를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꿀을 사용해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꿀을 피부에 적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 전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천연 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공 꿀이나 중국산 꿀은 효과가 없습니다. 꿀은 반드시 국산 천연 꿀이어야 하며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천연 꿀은 피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피부의 건강을 회복시켜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또 다른 질문은 언제,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입니다. 저는 꿀팩을 일주일에 2, 3회 정도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팩을 바르고 10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피부는 한층 더 부드럽고 촉촉해집니다. 그럼 꿀을 어떻게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꿀을 얼굴에 바르기 전에 반드시 깨끗하게 세안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자극받지 않도록 세안을 해야만 꿀이 피부에 더 잘 스며들고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안을 마친 후 꿀을 얼굴에 고르게 펴 바르고 10분 정도 두면 됩니다. 이때 눈가나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살살 두드리듯이 바르세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은 따뜻한 수건 찜질을 하여 꿀이 피부에 깊이 침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찜질을 통해 피부 온도를 올려주면 모공이 열리고 꿀 성분이 피부 속으로
더 잘 스며듭니다. 이 방법은 고급 스팀 관리와 유사한 효과를 주며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방법은 단지 꿀을 바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적절한 방법과 주기가 필요합니다. 꿀을 바르는 방법을 잘 지키면 주름, 탄력 저하, 피부 건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꿀을 활용한 피부 관리법을 제대로 알게 되셨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서도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꿀을 사용한 피부 관리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제가 37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음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방법을 처음 접한 환자들 중 몇몇은 처음에 그 효과를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피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68세의 이명수 어머님을 들 수 있습니다. 3년 전 이명수 어머님은 깊은 주름과 극심한 피부 건조로 매우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꿀 관리법을 처음 추천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피부 상태는 점차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얼굴은 몰라보게 탄탄하고 윤기 나는 상태로 변해 있었죠. 그 변화를 보고 이명수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거울 볼 때마다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그저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명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꿀을 이용한 관리법을 통해 비슷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김순자 어머님도 처음에는 이 방법을 반신반의했지만 3개월 뒤에 병원에 오셨을 때 그 피부 상태는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젊어 보이신다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손주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꿀을 사용한 피부 관리법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꿀이 가진 천연 성분들이 피부를 회복시키는데 매우 유효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꿀이 어떻게 이렇게 효과적인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꿀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을 해주는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피부의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는 중요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꿀 속의 폴리페놀, 비타민 C, 아미노산 등은 피부를 보호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특히 미세먼지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꿀은 피부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자극을 받을 때 이 방법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약해지기 때문에 꿀이 가진 자연 치유력은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점은 다른 많은 피부 관리 방법과 비교했을 때 큰 장점입니다. 꿀은 피부에 자극이 적고 자연 그대로의 성분을 사용하므로 부작용이 적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이제 꿀 관리법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 여러분은 10분만 시간을 내어 꿀팩을 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동안 또는 잠시 쉬는 시간에 간단하게 얼굴에 꿀을 바르고 10분 정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피부는 더 부드럽고 윤기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젊어 보이는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여러분은 몇 달 후에 거울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 후 여러분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피부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한 꿀을 사용한 피부관리법은 매우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으며 실천하기에도 매우 간편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통해 나이가 들어도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통해 나이 들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꿀이 피부에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꿀은 단순히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보습제 이상의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꿀 속에는 피부를 탄력 있게 하고 주름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천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가 자극을 받지 않도록 돕고 자연적으로 피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먼저 항산화 성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꿀은 자연적으로 매우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외부 환경에서 발생하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주며 이를 통해 피부의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꿀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피부 세포의 회복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를 더욱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가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주름과 탄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꿀 속에 있는 아미노산은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피부의 보호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를 깊숙하게 수분 공급하면서도 피부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오염 물질이 피부에 닿을 때 꿀은 자연적인 보호막을 형성하여 피부가 자극을 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꿀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성분은 바로 올리브 오일과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꿀과 함께 사용될 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올리브 오일은 피부에 깊은 보습을 주며 피부에 유해한 자유 라디칼을 차단하는 데 매우 유효한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꿀과 결합하여 피부에 깊은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가당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의 미생물 균형을 맞추고 피부 장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천연 성분인 꿀, 올리브 오일,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는 피부를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꿀의 자연 치유력과 올리브 오일, 요거트의 보습 및 피부 회복 능력이 결합되면 피부는 빠르게 회복되고 자연스럽게 주름과 탄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을 사용한 피부 관리법은 매우 자연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화학 성분이 포함된 고급 화장품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꿀과 올리브 오일, 요거트가 결합된 꿀팩의 실제 효과에 대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피부가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65세의 김순자 어머님은 피부가 매우 건조하고 주름이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이 방법을 시도하셨을 때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그 피부 상태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 피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피부가 촉촉하고 윤기가 나서 외출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꿀을 활용한 피부 관리법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효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히 나타납니다. 또한 이 방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뛰어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피부가 민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꿀은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줄 가능성이 적고 매우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피부 유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꿀이 피부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이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꿀은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자연 치유제입니다. 피부에 발랐을 때 뛰어난 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꿀을 섭취하는 것도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꿀의 한겸증 및 항산화 특성은 단순히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꿀은 한겸증 성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피부가 자극을 받거나 민감해졌을 때 꿀을 사용하면 피부가 진정되고 붉어짐이나 가려움증이 완화됩니다. 특히 피부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효한 방법입니다. 꿀을 얼굴에 바르면 염증이 줄어들고 피부가 점차 안정됩니다. 이는 피부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꿀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피부뿐만 아니라 체내의 세포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꿀의 폴리페놀 성분은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주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부 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꿀의 항산화 성분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심장 건강을 지키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즉, 꿀은 피부 건강을 넘어서서 전신 건강에도 많은 혜택을 주는 식품입니다. 또한 꿀은 체내 면역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꿀 속에 포함된 다양한 영양소들은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몸을 더욱 강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면역력 향상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요소로 꾸준히 꿀을 섭취하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꿀은 소화에 도움을 주는 자연적인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장의 건강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소화불량이나 장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소화가 잘 되면 그만큼 체내에 독소가 배출되어 피부 또한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꿀은 디톡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소화와 함께 피부 상태도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꿀이 피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면 다음으로는 꿀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꿀은 단지 피부에 발라도 효과가 있지만 이를 섭취하거나 꿀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기만 해도 체내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며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꿀의 효능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적인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피부도 더욱 밝고 건강해지며 주름과 탄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꿀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적당히 꿀을 섭취하는 것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유효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꿀의 섭취량을 적당히 조절해야 하지만 다량의 인공설탕을 섭취하는 것보다 꿀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따라서 꿀은 단순히 피부 관리를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꿀을
일상생활에 포함시켜 피부와 몸 모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이용한 피부 관리법은 단순히 외적 아름다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꿀은 자연적인 치유력을 제공하며 건강한 생활을 돕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꿀을 제대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면서 내면의 건강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부 관리를 위해 정말 많은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부터 다양한 시술까지 어느 하나 쉬운 길은 없죠.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꿀팩을 활용한 피부 관리법입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먼저 꿀팩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꿀팩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천연꿀, 무가당 요거트, 그리고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세 가지 재료는 모두 피부에 뛰어난 효과를 주며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1. 천연꿀. 꿀은 피부의 자연 치유 능력을 돕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완화시키며 피부세포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2. 무가당 요거트. 요거트 속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피부의 자연 장벽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의 pH 균형을 맞추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3.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피부를 깊숙하게 보습하고 한겸증 성질을 가지고 있어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또한 피부에 자연적인 윤기를 더해줍니다. 이 세 가지 재료를 섞어 꿀팩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 꿀팩을 얼굴에 바를지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깨끗한 세안입니다. 세안을 할 때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여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안을 끝낸 후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가볍게 찜질하여 모공을 열어주세요. 모공이 열리면 꿀팩이 피부 속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 후 꿀팩을 얼굴에 고르게 발라줍니다. 특히 눈가나 입가와 같이 민감한 부위는 살살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얇은 정도 지나면 꿀팩이 피부에 효과적으로 흡수되므로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이때 차가운 물로 세안하면 피부가 더 단단해지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보습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2세 3회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주기로 사용해주세요.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꿀팩을 사용한 후 피부는 더욱 부드럽고 촉촉해지며 주름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꿀팩을 사용할 때 따뜻한 수건 찜질을 추가하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건을 따뜻하게 든 후 얼굴에 2세 3분 정도 얹어주세요. 이 찜질은 꿀팩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건 찜질로 피부가 더 따뜻해지면 꿀팩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방법은 미용실에서 받는 고급 스파 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피부에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이유는 꿀이 가진 천연 항산화 물질과 보습 성분이 피부를 깊숙이 재생시키고 피부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과 무가당 요거트는 피부의 보호막을 강화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재료는 모두 자연에서 온 성분들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적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꿀을 활용한 피부 관리법이 얼마나 간단하고 효과적인지 아시겠죠? 비싼 화장품을 사지 않고도 집에서 손쉽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꿀을 활용한 이 방법은 경제적이고 간편하며 피부에 자극을 줄 위험이 적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법이므로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나이가 든 분들에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과 윤기가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꿀팩을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가 더욱 탄력 있고 윤기 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자연적이고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화학 성분이 들어간 고급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꿀과 자연적인 재료만으로 충분히 피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꿀팩은 그저 피부에 좋은 효과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피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 넘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꿀팩을 사용해 보세요.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을 사용한 피부 관리법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그 자연적인 성분들이 피부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이 단지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생활 습관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꿀팩 방법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라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효과를 경험하게 되고 피부는 물론 신체 전반적인 건강도 개선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병원의 환자들 중에서는 꾸준히 꿀팩을 사용한 후 피부가 좋아지면서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 정신적 안정까지 느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꾸준함입니다.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3개월 후 아니면 6개월 후에야 그 변화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꿀팩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방법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변화의 흐름을 느껴가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부와 건강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꿀팩과 같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시도하면서 자신감을 되찾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이 방법은 단순한 피부 관리법을 넘어서서 자기 관리와 건강을 위한 중요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더 나은 피부와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꿀팩을 사용하면서 피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얻고 건강을 챙기며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부도 건강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할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꿀팩을 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피부 변화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는 이 작은 변화가 몇 달 후에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지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피부 관리 팁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팁을 계속해서 나눠드릴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자신에게 투자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꿀팩을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건 아직 숨이 붙어 있고 눈을 뜨고 있으며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오늘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무겁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를 꺼내려고 합니다. 바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알기에 지금을 더 깊이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생 들어온 수많은 조언 중 단연 최고라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혼자서 죽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 세 가지 사실은 부정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음을 먼 일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마치 언젠가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처럼 아직은 내 차례가 아니라고 믿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시계를 거꾸로 돌려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을 다르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한 장례식장에서 본 장면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화장로 앞에 들어선 관, 그리고 기다림. 불과 40분이면 한 사람의 생애가 고운 가루로 바뀌어 유족에게 건네집니다. 그 순간 느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더덥고 동시에 이렇게 가볍구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길 앞에서 그토록 애써 움켜쥐었던 것들이 먼지처럼 흩날려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겁게 살아도 결국 마지막은 가벼움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겁게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내려놓으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요.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태도는 다양합니다. 끝까지 치료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단 하나, 누구도 그 순간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언제 닥쳐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고 늘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언젠가 반드시 떠나야 한다면 남은 시간은 더욱 귀해지는 법이지요. 그렇다면 준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빚을 남기지 않는 것. 돈의 빚만이 아니라 마음의 빚까지도요. 미안한 사람에게는 미안하다 말하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고맙다 말하는 겁니다. 둘째, 집착을 줄이는 것. 입던 옷은 깨끗이 정리하고 쓸데없는 물건은 버리고 남아있는 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셋째, 하루하루의 작은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걸을 수 있는 다리, 맛을 느낄 수 있는 혀,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이 모든 건 살아있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냥 지나갔나요? 아니면 한 번쯤은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아 보셨나요? 죽음은 무서운 그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값지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스승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으신가요?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손에 쥔 걱정들을 그대로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감히 내려놓고 조금 더 가볍게 웃어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쫓는 순간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손등과 손바닥처럼 둘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조차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을 완전히 통제하려 하지 않고 파도가 치면 타고 바람이 불면 맞으며 그 속에서 배를 모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비밀, 인생을 가볍게 사는 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속삭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해탈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불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지만 종교적 의미를 떠나 우리 일상의 태도를 설명하기에도 아주 적절한 개념입니다. 해탈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상태, 다시 말해 마음을 옭아매는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해탈을 잘못 이해합니다. 마치 세상이 조용해야 하고 파도가 없어야 하고 바람이 멈추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진짜 해탈은 세상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단단한 배와 항해수를 준비해 두었기에 어떤 파도와 바람도 두렵지 않은 상태입니다. 파도가 치면 그대로 타고 바람이 불면 그대로 맞으며 나아가는 것. 그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해탈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대부분은 파도와 바람을 피하려는 몸부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리기를, 건강이 나빠지지 않기를, 자녀가 제 마음대로 따라주기를. 하지만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친구가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분노하거나 좌절한다면 결국 고통받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해탈의 태도입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기보다 내 배를 단단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해탈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래, 이런 문제도 일어날 수 있지. 나는 이미 준비된 배를 가지고 있으니 이 파도를 타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소를 억지로 붙잡으려는 사람은 불안과 우울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행복에 대한 집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행복과 불행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쌍둥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도 쾌락의 쳇바퀴, 헤도닉 트레드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돈이 늘어나면 잠시 행복하지만 금세 익숙해지고 더 큰 만족을 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끊임없이 불행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행복은 행복조차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반드시 행복해야 해 라는 압박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단순한 전환이 우리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한 가지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0%나 낮았습니다. 게다가 평균 혈압, 심박 수치도 더 안정적이었죠. 해탈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단지 이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을 때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배는 얼마나 단단합니까? 갑작스러운 파도가 몰아쳐도 버틸 수 있는 항해수를 갖추고 계십니까? 삶에서 해탈은 거창한 수련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불만을 삼키고 웃으며 넘어가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 대신 지금의 평범함을 즐기는 것. 이것이 곧 해탈의 작은 실천입니다.
죽음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지만 살아있는 지금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해탈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삶과 죽음을 모두 가볍게 바라봅니다. 삶의 고통조차 바람과 파도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자신만의 항해술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이라며 담담히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단단한 배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도와 바람은 늘 올 것이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항해술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지혜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 화장장을 다녀온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관이정이 화로 안으로 들어가고 불이 켜지면 40분 만에 한 사람의 생애가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작은 항아리에 그 가루를 담아 조용히 돌아갑니다. 그 순간 저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가볍고 또 허망한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도 무겁게 짊어지고 살던 걱정, 욕망, 미련이 마지막에는 손바닥 위에 한 줌 가루로만 남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현장에서 느낀 건 단순한 허무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죽음이 이렇게 가볍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고 있는 짐을 조금 더 덜어낼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건 바로 이 죽음의 가벼움 덕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가볍게 떠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생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엔딩 노트라고도 부릅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자신이 가진 것들을 정리하고 빚을 갚고 정리되지 않은 관계를 마무리하는 습관이지요.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의 보고에 따르면 엔딩 노트를 작성한 노인의 70%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단순히 종이에 몇 줄 쓰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전 정리의 체크리스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금전적 빚을 남기지 않는 것. 둘째, 인간관계의 빚을 청산하는 것. 셋째, 물건과 기억의 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마지막 길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는 이미 다 정리해 두었으니 이제 미련 없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자 아닐까요? 죽음을 경험한 유족들의 태도에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화장장에서 어린아이들이 대기실에서 과자를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눈물을 삼키며 작별하는 사이 아이들은 여전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에서 느낀 건 죽음이란 삶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에는 여전히 새로운 세대가 웃고 떠들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떠나는 순간까지 삶을 더 가볍게 만들어 후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장례 비용과 남은 빚 때문에 고통받는 유족이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이미 떠났는데 남은 가족은 빚과 짐을 지고 고통받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날 때 남에게 남기는 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미소여야 합니다. 또한 장례 문화의 변화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호상, 좋은 죽음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슬픔 속에서도 담담하게 보내드리는 분위기지요.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자녀들의 태도 속에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보다 담담히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하루라도 집안을 둘러보며 불필요한 물건을 버려보세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전해보세요.
작게나마 생전 정리를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닥칠 마지막 순간 나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은 지금부터 쌓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빛나게 만드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오늘이 소중하고 끝이 있기에 지금이 아름답습니다. 화장장의 교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짐을 덜고 마음을 정리하라. 그러면 마지막은 가벼울 것이다. 우리는 흔히 늙음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주름이 늘고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늙음은 낡음과 같지 않습니다. 늙음 속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더 깊고 원숙한 삶의 빛깔이 숨어 있습니다. 단풍잎이 가을의 끝자락에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것처럼 노년의 삶 또한 청년기보다 더 찬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80세가 넘었음에도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십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신선합니다. 반대로 아직 30대인데도 마음이 이미 낡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늘 불평만 하고 아무것도 새롭게 배우려 하지 않지요. 이렇게 보면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낡으면 젊어도 늙은 것이고 마음이 새로우면 늙어도 젊은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늙음을 새로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매일 걷기를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또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은 골절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새롭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늙음이 단순히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이지요. 저는 종종 단풍잎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낙엽이 지기 전 마지막 순간, 그것은 절규가 아니라 춤추는 모습이라는 것. 인생도 그렇습니다. 노년은 단순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마치 해질녘 노을처럼 더 화려하고 장엄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지혜와 따뜻함이 노년에는 배어나오지요. 한 번은 제 친구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평생 아궁이에 불을 지피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꼭 연탄 보일러를 놓아드려라.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던 분의 이 소박한 유언 속에서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순간조차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가족의 삶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곱게 늙는 삶의 진정한 모습 아닐까요? 늙음과 낡음의 차이는 종이 한 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늙음은 시간이 쌓이면서 원숙해지는 과정이고 낡음은 시간이 지나며 쇠퇴해버리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으로 늙음을 새로움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낡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배우고 감사하고 남을 돕는다면 늙음은 곧 새로움이 됩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집착하고 미련만 붙들면 늙음은 낡음으로 변해버리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배움과 감사의 마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도 새로움으로 사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하루 3가지 감사 적기,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사람 만나기. 이 작은 실천들이 노년을 낡음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채워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끝없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움의 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늙지 않는 것입니다. 늙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는 모두 현재를 앗아갑니다. 어제의 잘못을 아무리 되새겨도 바뀌지 않고 내일의 걱정을 아무리 곱씹어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지금 여기뿐입니다. 저는 실제로 노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젊었을 때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모르겠다. 결국 지나고 나면 다 별일 아니더라. 이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삶의 무게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속 상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순간에 닻을 내리는 훈련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4가지 루틴을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호흡. 아침에 눈을 뜨면 천천히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둘째, 걷기. 하루 30분, 땀에 젖을 만큼 걷는 습관이 심장과 뇌를 동시에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셋째, 정리. 하루에 1가지씩 불필요한 물건이나 쓸데없는 걱정을 정리하는 겁니다. 넷째, 감사일기. 밤마다 오늘 고마웠던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이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삶은 훨씬 단단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의학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꾸준히 실천했을 때 혈압이 평균 10mm에 비해 낮아지고 안정시 심박수가 건강 범위 분당 60회 100회 안에서 더 안정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근감소증 위험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의 행복 점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5%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실제 수치로 증명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훈련은 단순한 마음가짐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뇌 과학적으로도 현재에 몰입할 때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함께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5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큰 다툼도 많았지만 매일 저녁 식탁에서 반드시 오늘 고마운 일 하나씩 말하기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습관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쌓였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린다는 건 바로 이런 힘을 길러줍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미 지나간 어제의 그림자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불안입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지금의 숨결과 햇살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여기에 몰입할수록 삶은 더 단단해지고 죽음은 더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오늘 있었던 작은 기쁨을 떠올려 보십시오. 걷기 힘드시다면 창밖 하늘이라도 잠시 바라보십시오. 이 단순한 훈련들이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리며 하루를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결국 우리가 평생 준비해야 할 마지막 과제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두려움에 떨고 또 어떤 이는 담담히 웃으며 삶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의 결실이라는 것을요. 저는 여러 장례식을 경험하며 이 점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빚과 다툼을 남기고 떠나 유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남은 가족에게 고마움과 정리된 삶을 선물처럼 남기고 갔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 우리가 떠날 때 남기는 건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이들의 마음속 기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빚을 갚고 빌린 것을 돌려주고 마음속 미련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남은 하루하루를 웃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준비되었다는 말은 그렇게 단순한 준비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학회 외의 조사에 따르면 삶을 미리 정리하고 준비한 환자의 65%가 마지막 순간 덜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태도가 삶 전체를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는 세 가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니 오늘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어디일지 모르니 지금 있는 곳을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일지 모르니 지금 내 호흡과 발걸음 하나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모름은 삶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소풍입니다. 잠시 와서 웃고 놀고 배우다 가는 소풍. 그렇다면 그 소풍을 최대한 즐겁게 보내는 게 우리의 목 아닐까요?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너무 욕심내지도 마십시오. 오는 길에 쉬어가고 가는 길에도 쉬어가며 오늘 주어진 햇살과 대화와 밥 한 끼를 감사히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누구나 죽는다는 것, 혼자 죽는다는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지금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여러분도 담담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구나. 잘 놀다 갑니다. 그 말 한 줄이야말로 평생의 결산이자 최고의 유언일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빛 노을처럼 더욱 깊고 따뜻하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삶과 죽음, 그리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먹는 밥이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다루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저는 55년 동안 의사로 살아온 정성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손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공개할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아침에 전자레인지로 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밥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루 종일 아무리 잠을 자도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쉽게 머리가 아프며 몸이 뻣뻣하게 느껴진다면 그 원인은 바로 당신이 먹는 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시청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매일 먹는 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은 매일 아침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워 먹고 계신가요? 사실 전자레인지에 밥을 드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가열된 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로 인해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먹은 밥은 혈관을 막고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매일 먹는 밥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병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병원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 병원의 수익 모델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약을 팔고 병원을 방문하게 만들면 그만큼 많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진실은 단순히 식단이나 생활 습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73세 한상현 씨의 살해 한 달 전, 서울 강북구에서 홀로 사는 73세 한상현 씨가 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한상현 씨는 아내를 6해 전에 잃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아직도 제 귀에 선합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몸이 힘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약을 계속 먹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제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그의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약을 먹고도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은 증상을 잠시 완화시킬 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환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밥을 먹고 있나요? 한상현 씨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당연히 밥솥에 밥을 해요. 그러나 제가 그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가 매일 전자레인지로 밥을 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밥을 한 번 짓고 그 밥을 냉동해두고 매일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많은 1인 가구가 이러한 방식으로 밥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절대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에서 환자가 줄어들면 수익이 감소하고 제약회사들의 매출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이 얻는 이익은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전자레인지로 든 밥이 문제일까요? 사실 전자레인지로 든 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냉동된 밥을 전자레인지로 다시 들 때 그 밥의 당 지수, GI,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최대 42%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 지수가 높아지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먹은 밥에서 생성되는 변형된 전분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장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형된 전분은 비만의 주요 원인인 내장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내장 지방은 간과 혈관 벽에 쌓이며 장기적으로는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밥을 어떻게 먹을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상현 씨의 변화와 경고. 한상현 씨의 이야기는
제가 의사로서 매우 인상 깊었던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는 매일 전자레인지로 든 밥을 먹으면서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밥을 어떻게 요리하나요? 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밥솥에 밥을 해요 였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는 매주 밥을 한번 짓고 그것을 냉동시켜 놓고 매일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고 있었죠.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밥을 데워 먹는 것인데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쉽게 믿지 않지만 이는 현대의학에서 무시되고 있는 중요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그 당시 저는 한상현 씨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밥을 조리하는 방법을 바꾸자는 것이었죠. 밥을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밥을 요리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레인지로 밥을 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법은 사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밥을 전자레인지로 두면 밥의 당지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당지수는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높은 당지수는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동된 밥을 전자레인지로 다시 들 때 변형된 전분이 발생하는데 이 전분은 우리 몸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그 결과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고 이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들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상현 씨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저에게 밥을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밥을 만드는 방법을 바꾸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밥을 신선하게 짓고 냉동 보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밥을 조리할 때 밥솥을 사용하는 대신 건강한 재료들을 추가하여 밥의 당지수를 낮출 수 있다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의사의 제안과 연구 결과 저는 그에게 간단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은 밥을 짓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재료를 추가하는 것이었죠. 먼저 밥을 짓기 전에 약간의 식초를 넣는 방법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밥에 첨가하면 밥의 당지수를 최대 31%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당뇨병 약물의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밥을 짓고 난 후 일정 시간 동안 식혀서 다시 들 때 변화된 전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먹는 밥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한상현 씨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방법이 그리 효과적일지 의문을 가졌지만 불과 3주 후 그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의 혈당 수치는 눈에 띄게 낮아졌고 혈압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한상현 씨는 이제 건강을 회복하며 그의 가족에게도 이 방법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숨겨진 진실,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난 것은 단지 밥을 만드는 방법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상현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하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은 병원과 제약회사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환자가 건강을 되찾으면 그 수익 모델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종종 이런 간단한 해결책을 환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죠.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이 건강을 회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의존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밥의 과학,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진실. 이제 우리는 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는 밥이 우리의 혈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밥의 과학적인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그 음식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냉동밥의 위험성과 그 영향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전자레인지로 든 밥이 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냉동된 밥을 전자레인지로 재가열할 때 밥의 당지수가 42%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지수 GI는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열된 밥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이상입니다. 냉동밥을 전자레인지로 들 때 변형된 전분이 생성됩니다. 이 변형된 전분은 우리 몸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결국 이 전분은 내장 지방을 축적시키고 그것이 쌓이면 혈관에 막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질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밥의 변형 전분과 그 위험 변형된 전분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냉동된 밥을 다시 데워 먹을 때 변형된 전분이 장내 세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장내 세균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결과적으로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고령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 기능이 저하되고 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미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혈압도 높은 사람들에게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밥을 제대로 먹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렇다면 밥을 제대로 먹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밥이 바로 우리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밥은 탄수화물의 중요한 공급원이며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얻는 주요 원천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면 우리의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밥을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밥을 올바르게 조리하면 당지수를 낮출 수 있고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초나 투르메릭츠, 강황 같은 재료를 밥에 첨가하면 밥의 당 지수를 낮출 수 있고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밥을 조리한 후 일정 시간 식혀서 재가열할 때 발생하는 변형된 전분을 적절히 활용하면 내장 지방을 줄이고 장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 우리의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구와 과학적인 증거. 그렇다면 왜 이런 방법을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과 제약회사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구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널리 알려지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줄어들고 제약회사의 매출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된 사실은 단순한 식사 방법의 변화가 아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 변화는 여러분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밥을 제대로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주로 증상을 억제하는 약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건강을 되찾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간단한 조리법만 바꿔도 우리의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병원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는 비법. 어떻게 밥을 요리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을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밥을 잘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단순히 밥을 맛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놀라운 건강 변화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식초와 밥을 할 때 식초를 넣는 방법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밥을 할 때 식초를 추가하면 밥의 당 지수를 최대 31%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 지수를 낮추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는 단순히 밥의 맛을 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추고 당이 혈류로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식초는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식초를 조금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 강황을 이용한 밥 조리법. 두 번째 비법은 바로 강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황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아주 강력한 재료입니다. 강황에 포함된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한겸증 효과가 뛰어나며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강황을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황을 밥에 넣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밥이 다 익은 후 밥 위에 강황 가루를 한 작은 술 뿌려서 잘 섞어주면 됩니다. 강황은 그 자체로 강한 맛을 가지지만 밥과 섞으면 부드럽고 향긋한 맛을 내며 동시에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방법은 특히 고혈당, 고혈압,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강황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비법, 오트를 추가한 밥, 조리법. 세 번째 비법은 바로 오트를 밥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트밀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밥을 지을 때 오트를 넣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밥을 짓기 전에 쌀과 오트를 비율에 맞게 섞어 넣고 함께 조리하면 됩니다. 오트는 밥에 부드러운 식감을 더해주며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오트를 추가한 밥은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고 장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오트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비법, 밥을 식히고 다시 드기. 네 번째 비법은 밥을 조리한 후 일정 시간 동안 식힌 다음 다시 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저항성 전분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과 다르게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유익한 장내 세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 건강이 개선되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며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밥을 식힌 후 다시 들 때 장내 유익한 세균들이 증가하고 염증 수치가 25%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장 건강을 개선하고 몸의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통해 간단하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밥을 바꾸는 방법, 이 네 가지 방법은 단지 밥을 더욱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식초, 강황, 오트, 그리고 저항성 전분을 통해 여러분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매일의 밥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의 변화, 밥을 바꾸고 건강을 회복한 사례들. 이제 우리가 배운 밥을 만드는 비법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지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사례입니다. 한상현 씨처럼 많은 고령의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았고 그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식습관 변화의 진정성과 효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상현 씨의 기적적인 변화. 한상현 씨는 73세로 매일 전자레인지로 든 밥을 먹으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고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혈당 수치는 148로 당뇨병의 기준을 넘어서 있었고 혈압도 155/98로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밥을 짓는 방법을 바꾸고 우리가 소개한 4가지 비법을 실천한 후 불과 3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혈당 수치는 148에서 121로 낮아졌고 혈압도 155/98에서 138/87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그가 평생 의사로서 보았던 환자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놀라운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한상현 씨는 처음에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가졌지만 실제로 그가 건강을 회복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신선한 밥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할머니의 사례. 박미선 할머니는 67세로 12년 동안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이 진행되어 시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당뇨병 약을 복용하면서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의사에게 더 이상의 해결책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박미선 할머니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저에게 이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밥을 짓는 방법을 바꾸었고 강황, 식초, 오트를 추가하여 건강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5개월 만에 그녀의 HbA1c 수치는 951에서 6.8로 감소했고 당뇨망막병의 진행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력도 회복되었으며 당뇨병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변화는 단순히 약물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오랜 기간 고혈압 치료를 받은 김순희 할머니.
김순희 할머니는 74세로 15년 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을 복용해도 혈압이 안정되지 않았고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밥 조리법을 실천하기 시작한 지 6개월 후 그녀의 혈압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혈압이 160, 100에서 130이 85로 낮아졌고 그녀는 이제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 변화는 그동안 고혈압을 관리해온 모든 의사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매일 밥을 짓는 방법을 바꾸고 식초와 강황, 오트를 추가하여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기력이 넘치고 매일 아침 신선한 에너지를 느끼며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것을 넘어서 식습관을 개선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밥을 만드는 방법을 바꾸고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밥을 제대로 만드는 방법을 실천하면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심지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 우리는 이 방법이 단순히 한 명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상현 씨, 박미선 할머니, 김순희 할머니는 모두 이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했으며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의사의 처방만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방법은 의약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밥을 바꾸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지금까지 우리는 밥을 조리하는 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례들과 그 과학적인 근거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과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삶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 모두가 이 실천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 건강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거나 엄격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에서 반복하는 습관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밥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방법 식초, 강황, 오트, 저항성 전분, 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들을 매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변화. 이 방법들을 적용한 사람들은 단지 의사의 조언을 듣고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상현 씨, 박미선 할머니, 김순희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하면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변화는 단지 수치적인 개선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하지 않으며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실천하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입니다. 병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삶, 현대의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약물과 치료를 제공해주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치료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변화들이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약물로 얻을 수 없는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함으로써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천을 통한 건강한 삶의 시작. 여러분의 건강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밥을 제대로 요리하는 방법을 실천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은 점차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몸의 수치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밥을 어떻게 요리할지, 어떤 재료를 추가할지, 그리고 어떤 습관을 실천할지에 대한 답을 찾았으니 그 다음은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결론. 나의 건강을 책임지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건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의약품이나 병원 방문 없이도 여러분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나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밥을 만드는 방법을 실천하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변화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이 간단한 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정보를 다룰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